큐브가이님의 사연입니다. 윗머리 없는 사람. 안녕하세요, 큐브가이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건강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매년 1월 16일만 되면 일을 무조건 쉬시고 17일 저녁이 되어서야 술에 취하셔서 집에 오시곤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이 중국집 사장님이시거든요. 제 이야기는 제가 아닌 저의 아버지께서 군 시절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술을 드시고 오시면 잔소리가 심하셨는데 이날만큼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도 말없이 한숨만 푹 내쉬시곤 그냥 주무십니다. 이 모습을 제가 30살이 된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어릴 때야 어른들의 일을 몰라 의문이 들지 않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며 왜?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그날만 되면 하루 집을 나가시고 술에 그렇게 취하셔서 들어오시는 건지, 또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술을 드시는 아버지를 타박하시던데 왜 그날만 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놔두시는지.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는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 20살이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27살이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서로 나이대가 생각보다 크셨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20대 후반이었던 커플인 것이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입대 통보를 받으셨고 임신 중이셨던 어머니께서는 걱정 말라시며 저희 아버지를 군대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시는 사이 제가 태어났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3살 때 처음 뵀거든요. 아버지의 군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께서는 말년 휴가를 받아 그중 이틀을 훈련소 동기들과 만나 술 한잔하고 여관에 묵은 뒤 서울로 오기로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이 워낙 많으신 분이시라 한번 친분이 쌓이면 끝까지 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시거든요. 말년 휴가 첫날 아버지와 훈련소 동기들은 거나하게 술을 마셨답니다. 그 중에 몇몇 동기분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중간에 빠졌고 남은 사람은 아버지와 A삼촌 그리고 B삼촌이 남았답니다. 참고로 삼촌이란 호칭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친구는 그냥 삼촌이라고 하는, 요즘엔 식당 가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모라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요. 아무튼 이렇게 셋만 남았답니다. 하지만 A삼촌은 따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갔고 B삼촌은 숙소를 이미 다른 곳에 잡아놓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빠지고 결국 아버지 혼자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숙소로 이동했답니다. 그 당시의 숙소는 꽤 으슥한 달동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달동네는 얼마나 복잡한지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이 길 같은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마치 미로와도 같은 그런 구조의 골목길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진 그래도 숙소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가까이 헤맸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자신이 지나쳐온 담벼락에서 기다란 무언가가 펄럭거리고 있더랍니다. 마치 벽 뒤에 숨어 깃발을 흔들듯. 아버지께서는 뭔가 이상했지만 자신이 심하게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숙소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또다시 바람이 불었고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돌아보니 담벼락 뒤에서 아까 봤던 깃발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 펄럭이고 있더랍니다. 아버진 그제서야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것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지나쳐온 담벼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합리화하며 숙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놈의 숙소는 왜 이리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숙소를 찾는 중간중간 아까 보았던 그것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자꾸만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확인해보고 또다시 확인해보고 그곳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헤맨 끝에 숙소를 찾게 되었고 드디어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면 잠이 빨리 오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도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자 그 노력이 통했는지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관의 마당에서 아인지 애인지 그 중간쯤 단어로 신음 비슷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버진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보았는데 아까 보았던 기다란 깃발 같은 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혀였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아래턱까지는 있지만 그 위부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아래턱에서 목구멍으로 나온 건 길게 내뺀 사람의 혀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펄럭. 그리고 그것이 아인지 애인지 모를 소리를 내가며 마당을 몇 바퀴 돌더니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걸 본 아버지께서는 패닉에 빠지셨고 다음날 여관 주인 아저씨에게 지난밤 그것을 보았다고 그게 무엇인지 아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께서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고 내뱉으시더니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옛날엔 그 달동네가 그냥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딜 가나 있는 동네 바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바보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딱히 피해주는 것도 없어 먹을 것이며 안 입는 옷이며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딱히 피해준 것도 없는데 정신이 조금 모자라다는 이유로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를 볼 때마다 이유 없는 욕짓거리에 심하면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는 사람들을 보면 도망가기 일쑤였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태풍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바보는 배가 고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바보를 괴롭히던 그놈들이 바보를 보고선 달려들었답니다. 바보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 도망치다 잡히게 되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격렬히 저항하다가 그중 한 사람의 눈을 찌르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눈을 찔린 그 사람이 순간 이성을 잃었고 즉살나게 팬 다음 고통을 준답시고 바보의 목을 매달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고통만 주다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보가 빨리 죽었답니다. 똥오줌을 다 지리고 혀도 쭉 내빼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가해자들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처리 방법은 시체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사고사로 위장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바보의 시체는 절벽으로 떨구어졌고 그 시체는 머리부터 떨어져서 윗머리가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바보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소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보가 귀신이 되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잊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진실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자꾸만 그 귀신의 이미지가 떠올라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것을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년 1월 16일 자신이 귀신을 보았던 그날이 되면 그때 그 장소를 찾아가 목념과 함께 소주를 부어주고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